네, 외국 청년들의 자유로운 삶의 도전기를 들어보는 시간, 세계 청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집트에서 오신 세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인이 말해주는 진짜 이집트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귀로 듣는 이집트 여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미 씨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은 이집트에 대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강의요? 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과 저를 이제 강의를 듣는 청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집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세미 씨가 태어나고 자란 홈그라운드, 나의 고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태어난 곳은 그 이집트에서 만수라라고 하는데, 만수라. 네. 만수라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 900년 정도 된 도시고, 이집트가 프랑스 군대를 이겨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프랑스 왕을 포로로 잡고, 프랑스 군대를 물러나게 한 전쟁터에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뜻도 마찬가지예요. 만수라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승리를 했다. 네. 그리고 그때 프랑스 왕 그 루이 9세 잡혔던 빌딩이 건물이 집 같은 건물인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냥 박물관으로 유적물로 쓰고 있고, 그 사람이 그때 입었던 옷도 아직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역사가 깊은 도시예요. 그 나일강도 흐르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나일강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여자가 예쁜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집트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은 제 고향에 삽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서 나일강 얘기만 들어도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약간 외곽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가는 것도 저한테 좋은 여행 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간 것도 좋은 추억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잖아요. 네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제일 큰 자랑 거리가 바로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역사 없이 못 살 것 같은 민족입니다. 역사 자랑 없이. 그래서 오래된 나라이기도 하고, 아마 세계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민족이 같은 문명이 이어지는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큰 나라들은 여러 왕족들이 있었고 분단됐다가 다시 통일되고 막 그랬는데, 이집트는 분단된 적이 없어요. 분단됐다 다시 통일된 적이 없어서, 그거를 제일 약간 국민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제일 약간 주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통일된 민족이다. 사실은 생긴 게 조금씩 달라요. 이집트에는 백인 있고 흑인 있고, 저처럼 약간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이런 사람인데, 세 사람이 모이면 같은 이집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약간 한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진짜 단일 민족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집트는 스스로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너무 달라 보이는데요. 사투리도 다 있고, 뭐 전통 의상도 조금씩 다르고, 식습관도 조금씩 다른데, 이집트 사람 2명이 만나게 되면 형제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는. 그렇군요. 네. 그 피라미드랑 가보셨어요? 아니면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 18살에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피라미드도, 그러니까 이집트가 되게 커요. 남한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10배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가는 것도 진짜 고된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3시간 버스 타고 3시간인데 사막도로도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본 게 18살이고, 그때 그냥 관광객 마음으로 갔고, 그 이후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렸던 한국 사람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따라간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TV에서도 많이 봤고 네. 학교 수업 시간에 피라미드 그림 그리기 과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한 진짜 크고 뭐 돌 하나가 이 스튜디오만큼 크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제일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3개인데 그 중에 제일 큰 피라미드가 쿠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후프 왕의 피라미드인데 그 왕 피라미드 짓는 데 공사 시간은 2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것은 그 3,000년 전 기술로 20년.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로 똑같은 그 구조의 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크기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5년 걸린대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15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대단한 네. 건축물인 거죠. 3,000년 전인데도 네. 그렇게 건설을 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아마 피라미드는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집트 하면은 나일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특히 이집트는 대부분의 국토가 사막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존재인가요,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나일강은 그 옛날에 그 기원전에 이집트를 방문한 그리스 그 역사가도 한 명언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명언을 기억하고 다 알아요. 나일강 아니었으면 이집트는 생명이 없는 사막이 되었을 것이다. 이집트도 나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신기하게도 사막 한 가운데 이제 끊기지 않는 한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서울 한강이 아니라 하나의 강이 흐르는 거라서 그냥 기적 같아요. 정말 그 강만 아니었으면 비도 자주 오는 기후도 아니고 뭐 땅이 그렇게 농사 짓기에 적절한 땅이 아닌데 그 나일강 아니었으면 진짜 이집트 고대 문명이라든지 현대 문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역사를 공부하면 10,000년 전에 1만 전에 이제 사람들이 사막을 이렇게 다니다가 나일강을 찾게 돼서 거기서 정착했다. 그게 이집트의 시작이다. 그 나일강을 찾지 못했으면 그냥 사막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을 거고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거죠. 신처럼 여기겠네요. 네. 실제로 신으로 생각했죠. 고대 이집트에서 뭐 하비라는 신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하비 신이라고 했고 그 이제 희생물도 많이 바치고 그랬어요. 나일강의 수중함을 고대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집트 하면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니까 역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 길죠. 그렇죠. 역사 교육이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몇 마디만 외우고 그 답안지에 쓰고 끝나면 되는데 이집트 역사가 워낙 길어가지고 1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역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부만 배워요. 다 못 배우는 거예요? 다 못 배우죠. 자세하게 배우려면 이제 대학교의 역사 전공 그 역사 전공에 가면요. 일부 시대를 전공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시대 역사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점수가 제일 낮았던 과목이 역사 과목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요. 제가 생물학이나 수학 점수가 더 높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집트 역사는 좀 너무해요. 너무하죠. 너무해요. 너무 길어요. 와. 고대 이집트 때부터 너무 자세하게 기록해서 진짜 그 음모론, 기획, 전쟁, 배신, 불륜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불륜까지요? 네. 어떤 왕이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왜 일찍 죽었나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남매였기 때문입니다. 남매가 누구야? 누구. 근데 그들의 부모님이 누구야? 누구.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2,5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내가 왜 부모님 사정까지 알아야죠? 이거 이집트 학생들의 입장인데 물론 정말 대단하죠. 자랑스럽고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그 진짜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앞섰다고 자랑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너무 힘든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고대 이집트가 맥주가 처음으로 생긴 나라라고 들었어요. 맥주 정말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북한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에도 맥주 공장이 하나 발굴됐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 발굴됐다고요? 네, 그 이집트에서 맥주를 만드는 그때 뭐 하루에 그 몇천 리터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피라미드도 얘기 나왔잖아요. 피라미드 네. 근로자들은 월급을 급여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맥주로 받았어요. 일을 해서 얻는 게 맥주다. 그래서 파업 있잖아요. 파업. 네. 노동자들이 파는 파업. 그 역사상 최초로 파업한 노동자들은 피라미드 근로자들이거든요. 건축 근로자들. 우리에게 맥주를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그래서 그렇군요. 맥주는 뗄 수 없는 그런 문화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네.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옛날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맥주를 발명을 해서 세계적으로 다 유통을 시켜놓고. 네. 우리는 이제 안 마셔. 네, 재밌습니다. 네네. 또 맥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빵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빵도 이집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예, 빵도 그 밀이나 보리 가루로 이렇게 네. 빵 굽는 게 이집트에서 발명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네. 그때 만든 빵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만든 보관되어 있어요. 그 동그랗게 만든 그 대양 빵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 햇빛을 받게끔 밖에 해놓고 이제 발효시키는 그 반죽을 발효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는 건데 그 태양 빵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집트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 먹어요. 그럼 이집트에 가면은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고대 이집트 때 만들어서 이제 그 미라와 함께 보관했던 네. 그 빵도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빵 먹는 나라인 거죠, 역사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슬슬 이제 배고파지는 것 같은데 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이집트에서는 비둘기 요리가 보약처럼 여겨진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우리는 비둘기를 키워서 먹는데 비둘기가 닭고기보다 오리고기보다 더 비싸요. 그 정도로 닭고기랑 오리고기보다 비싸다고요? 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비둘기는 길거리에 사는 비둘기가 아니라 깨끗한 사료를 주면서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인데 농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탑 같은 게 있어요. 네. 탑이고 그 구멍들이 있어요. 그거 바로 비둘기가 사는 집입니다. 네, 이 집안에서 키우는 비둘기들이 사는 집인데 저도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같이 많이 놀았어요. 애완동물 같은. 다큐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비둘기가 싼 똥으로도 뭔가를 하지 않나요? 이집트에서요?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 비둘기를 애완동물로 키워가지고 아기 때도 비둘기를 이렇게 안고 사진 찍은 거 한 장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제 이집트가 아이를 정말 많이 낳고 있는 국가라는 뉴스를 봤어요. 맞아요. 인구가 1억 명이 넘기도 했다고 하던데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좀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집트는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이라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오히려 아이를 낳지 말라고 많이 당부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먹고 살 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종교가 큰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계획하는 거니까 아이가 생겼으면 말리지 말라. 아니면 아이가 생기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래서 정부에서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와 대립되니까. 그러면 종교인들 아니면 국민들도 당연히 반대하고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 아이를 낳지 말라. 이거는 그 나라의 개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60년대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60년대부터 계속 이집트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지금 4명인데 4명은 보통이에요. 그렇군요. 네. 뭐 애를 많이 낳는 건 좋은 거긴 한데 그만큼 또 이제 어떤
다 같이 잘 살아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 큰 문제예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게 또 자꾸만 신나게 자꾸 떠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마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세미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씨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